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관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보는 관점입니까? 안녕하세요. 빗생TV의 순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내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고 너머의 사고인 메타적 사고를 통해서 내 의식과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내 생각과 조금 떨어져서 살펴보아야 하기에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와는 조금 다른 사고가 필요하죠. 오늘 강의를 통해 내 사고의 방향과 폭을 살펴볼 수 있는 의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님들 여러 명이 모여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통나무 같다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이 있다고 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칼같이 생겼다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긴 줄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각자가 다르게 코끼리를 말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상아를 만져보고 칼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꼬리를 만져서 긴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내가 맞다고 우기겠죠.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각자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했으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줄 같은 것을 칼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단단한 칼 같은 걸 줄이라고 하다니 만져보지도 않았나 보네. 서로가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서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코끼리의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 부분만 경험하고 그것만 만져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황희정승처럼 허허 웃으면서 칼도 맞고 줄도 맞소, 모두가 옳소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큰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관점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오늘 코끼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걸 넘어서 보이는 세계의 관점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지구의 물질 문명에서는 누구도 이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지구의 대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와 함께 바뀌게 될 새로운 시대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정신 문명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혼과 하늘을 보는 관점인 것이죠.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고 인류가 과학기술로 밝혀낸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의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이며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세계이며 과학기술 속에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 인류의 의식 속에서 인지를 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으며 인정할 수 없으며 밝혀내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하기도 하고 미스테리라고 하고 신비현상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인류는 진리를 찾는다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혀내고 증명하려고 해왔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기반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시작해서 누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 놓은 결과를 받아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확장시키고 누군가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모여 조금씩 조금씩 관점을 확장해가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혀나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혀나가는 관점의 방향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 보이는 세계를 토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관점의 방향으로는 몇천 년이 흐르고 수만 년이 더 흐른다고 해도 인류는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미경의 발달로 세포를 보고 원자를 보고 밀입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물질 속에서 물질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과학이 발전해 언젠간 우주의 근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물질을 넘어선 세계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시작하고 확장해가는 물질 문명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 나가는 길은 출발 자체가 끝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지구 행성은 그러한 물질 문명의 진화 방식을 따라 이 우주를 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을 볼 수가 없는 물질 문명의 방식에서도 지구의 물질 문명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18차원으로 보았을 때 6차원 초입 단계에 아주 낮은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우주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인류는 지구의 현재 문명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최첨단 문명처럼 느끼고 있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지구는 막 개발되기 시작한 시골 마을 정도, 기술 수준은 유치원 수준 정도의 낮은 수준의 물질 문명 단계입니다. 이 우주에는 지구의 6차원 물질 문명을 넘어선 8차원, 10차원, 12차원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행성들도 많습니다. 물질 문명의 관점으로만 봐도 지구 인류의 관점은 정말 너무나도 좁다는 것이죠. 또한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 행성이라도 12차원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결코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는 길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의 물질 문명이 종결되고 우주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이 우주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명의 대반전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 문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심으로 대우주의 18차원의 전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원에서부터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는 새로운 관점의 문명이 이 지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퍼즐을 모아 우주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알고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문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의 변화는 지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변화와 함께 우주 전체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지구에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보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나의 존재도 보이는 세계에서의 나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내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나를 아바타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를 영혼이라고 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보이는 세계인 나, 이 몸을 입고 있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보이는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관점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바타의 관점에서 영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영혼은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으며 아바타인 나의 생각 속에서 영혼을 보고 아바타인 나의 관점에서 영혼을 보려고 하는 보이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 문명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아바타가 스스로를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극적인 물질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지구 행성의 진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모두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도사님도 스님도 나와는 뭔가 다른 것 같은 영적 스승님도 그 누구도 이 관점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나는 영혼이 만든 삶을 살고 있으며 영혼의 관리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영혼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짜여져 있었다는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아바타를 바라보는 의식과 관점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었고 교류가 없었으며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바타인 내가 왜 물질 세계에 나와 이런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영혼을 생각했던 것이지 영혼의 의식과 합일되어 영혼과 소통하며 영혼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세 층위로 나누어 보면 영, 혼, 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백은 우리의 몸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하게 보이기에 내가 확실하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이죠. 그리고 몸과 함께 하고 있는 혼이 있습니다. 혼은 에고라고도 하며 혼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에고를 아바타는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까지의 물질 문명 속에서 이렇게 혼의식인 에고 속에서 혼과 백을 나의 전부라 생각하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의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이 영이 없이 혼, 백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혼 뒤에는 항상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혼 백의 존재인 것이죠. 나의 에고와 나의 몸을 넘어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존재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고 아바타를 이 땅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몇몇 사람들은 혼을 넘어선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의 존재를 찾고 영의식을 깨우기 위해, 깨어나기 위해, 합일하기 위해 수행과 기도로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물질 문명의 매트리스 속에서 혼과 백이 영을 만나러 가는 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에서의 물질 체험 자체가 그렇게 혼의식 속에서 영은 깜깜한 동굴 속에 가두어 놓고 약 10% 정도의 아주 조금의 영의식만 연결되어 영이 아바타에게 개입할 수 없게끔 제한하고 영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었기에 영과의 합일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영은 아바타의 삶을 계획하고 혼과 백이 어떤 성격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만들어 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영의 에너지 분화인 상위 자아를 통해서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서 아바타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었으며 지구에서의 물질 체험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체험을 하는 아바타는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영의식이 깨어나서 영의식과 교류를 하며 영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정신문명 속에서는 영이 깨어나서 영의식과 혼의식이 함께 하게 됩니다. 영의식이 깨어나고 혼의식이 정화가 돼서 영의식이 주도하는 물질 체험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영의식이 깨어나서 혼과 함께 물질 체험을 하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지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점이, 서로에 대한 관점이, 삶에 대한 관점이 보이는 나를 넘어서 영의 관점과 함께하며 보이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최소한의 영의식이 가동되며 혼이 주인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물질 체험이 아니라 영의식이 깨어나 혼과 백과 함께하며 서로 소통하며 영의식이 활성화되고 구현되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하는 물질 체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깨어나는 시대가 되어 물질 체험의 규칙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신 문명으로 바뀌어 가면서 하늘이 영의식을 깨워주면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신 문명의 시작이며 모두가 깨어나는 만인성불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를 보는 관점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더 뒤편에 존재하는 하늘을 보는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존재를 넘어 영들을 관리하고 있는 하늘을 보는 관점 또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삶을 위하여,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하여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기에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영혼백 세 층위로 나누어 보았듯이 하늘도 크게 세 층위로 나누어서 한 층위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하늘인 12차원까지의 3태극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5차원과 7차원과 9차원과 11차원의 하늘이 있습니다. 5차원은
영혼백 에너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영계가 있으며 영단 관리자들이 행성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하늘이 바로 5차원의 하늘입니다. 7차원은 천상정부라고 불리며 행성에 있는 생명체들의 의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과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차원은 천상정부 고위위원회라고 불리며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사회관계망 시스템인 모나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 물질체험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인지를 관리합니다. 11차원은 카르마위원회와 환생위원회라고 하며 생명체가 물질체험을 하며 발생하는 카르마를 관리하며 영혼들이 윤회하며 살아가는 여러 삶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관리기관입니다. 이 삼태극의 하늘에서 영이 하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하늘의 지원을 받으며 물질 체험을 위한 모든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국가 기관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듯이 물질 체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만든 물질 체험의 프로그램들은 하늘의 절차 속에 승인을 받고 나야만 보이는 세계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카르마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빛과 어둠의 균형 잡힌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은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돕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이 우주에서 잘못된 삶은 없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그 영혼이 어떤 목적이 있었기에 이번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영혼과 하늘이 함께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삶을 판단하고 보이는 세계의 관점으로 삶의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을 넘어서 이런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내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관점이 변하면서 모든 삶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삶은 없습니다. 내 관점이 부족하고 좁았을 뿐인 것이지요. 이제 개별적인 삶을 넘어서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하늘의 관점으로 가볼까요? 삼태극의 하늘 너머에는 태극의 하늘이 있습니다. 12차원 넘어 13차원, 14차원, 15차원의 하늘이 있습니다. 삼태극의 하늘이 주민센터나 구청같이 물질 체험의 세세한 부분들을 관리했다면 태극의 하늘은 시청이나 도청같이 더 상위 기관이면서 더 큰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13차원의 하늘은 태극의 세계에서 우주의 행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펼쳐진 행성들의 진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14차원의 하늘은 천상정부 최고위원회라고도 부르며 우주에 있는 영혼들의 진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이 물질 세계를 졸업할 때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기간인 것이죠. 15차원의 하늘은 태양계를 관리하며 항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우주의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더 큰 영역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차원의 역할들은 그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들이며 그 외에도 우주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각각의 차원에서 그 차원의 수많은 에너지체들의 국가의 공무원들이 기관에서 일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과 임무 속에서
이 우주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자 도덕경에 보면 불성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에 항상 성실하라고 삶의 태도와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불성무물이라는 말은 단지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은 성실함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차원 속에 하늘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에너지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물질 체험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성실함과 노력이 있기에 물질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늘이며 하늘의 에너지체들인 천사님들이며 당신의 영도 이 우주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 중에 하늘인 무국의 하늘이 있습니다. 16차원과 17차원과 18차원의 하늘이 있습니다. 16차원은 천시원이라고 부르며 영들이 창조되는 곳입니다. 17차원은 태미원이라고 부르며 행성과 항성들이 창조되는 곳이며 은하를 관리하는 지역 우주 창조주들이 있는 곳입니다. 18차원은 자미원이라고 하며 창조주가 계신 곳입니다. 창조주의 에너지가 각 단계별로 분화하여 대우주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국의 하늘은 창조주가 계신 곳이며 생명의 창조, 행성의 창조, 항성의 창조, 영혼의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창조된 우주의 모든 것들이 물질 세계로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를 하고 계신 곳이며 우주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 곳이 이 무국의 하늘인 것이죠. 우주에서 가장 높은 차원인 이곳에서 우주는 시작하였으며 모든 것을 창조해 왔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끊임없는 창조와 변화, 끊임없는 관리와 유지가 없다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으며 그냥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 있고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에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성무물인 것이지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의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점에 있는 창조주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공간과 층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하늘의 시스템이 있으며 영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보이는 세계에 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만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이제까지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늘이 만들어 놓은 물질 매트리스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세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물질 문명이 종결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알고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관점의 변화가 짠 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지구 인류가 이 관점의 전환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대자연의 격변과 재난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피부로 느껴가면서 지난 시절에 물질 문명의 의식을 내려놓아야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굽이굽이 거치며 지구 행성을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알아가고 우주의 전체 그림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늘과 동행하며 창조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의식이 창조주의 의식과 공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체인 천사님들과 공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의 의식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서로 만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로 변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생명체인 보이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존재들만이 하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체들도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아바타들과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체험을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하늘의 관점에서만 땅을 바라보았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도 새로운 우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와는 반대로 보이는 세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으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땅이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서로의 관점이 변화되어가는 혁명적인 과정을 지금 하늘에서 먼저 겪고 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의 과정을 하늘에서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늘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의 고통 속에서 에고의 감정 속에서 물질 체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쉽지 않은 일인지 또 얼마나 짜릿한 경험인지를 물질 체험을 관리하는 에너지체들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함께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면서 우주의 운영 방식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의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보며 함께 소통하며 가까워지는 새로운 하늘이, 새로운 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장이자 시작점이 바로 이 지구 행성입니다.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정신문명의 시대, 후천의 우주의 시작이자 지상의 자미원이 바로 이 지구 행성입니다. 하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관점과 의식이 변화해야만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보이는 세계의 재난과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격변들은 현상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주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차원 상승의 시기이며 우주의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며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 시작을 하겠다는 창조주의 의지가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